교재 102페이지 볼까요? 네, 교재 102페이지. 자, 2번.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랬는데 119조 각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나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뒤에가 그러나가 보이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가 보이면 무조건 나눠라. 나눠라. 자, 그래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 위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보세요. 법 조문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보세요. 적으셨나요? 자, 그리고 각자를 동그라미 치십니다. 각자 동그라미 그렇게요. 자, 그러나 법률 또는 숙권행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나요? 자,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쫙 그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공동이라고. 공동 이렇게 공동 적으셨습니까? 자, 재판 보세요. 자,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지금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 대리인 여러 명. 자, 원칙. 대리인이 아무리 여러 명이더라도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 자, 그런데 예외가 공동입니다. 틀리기 정말 쉬워요. 원칙이 공동이 아니라 원칙이 각자고요. 자, 예외가 공동대리가 된다. 그러면 언제 공동대리냐 이거잖아요. 언제.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법률의 규정 이렇습니다. 법률의 규정 그리고 본인의 숙권행위. 자, 이랬을 때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거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가봐오라고 지금 봐보세요. 가봐오라고 자,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죠. 소송할 때 자, 누구를 선임하던가요? 변호사. 그 우리나라에서 소송 그 변호사가 가장 많이 선임된 경우가 삼성과의 소송 때 그랬습니다.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 회장하고 붙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 쪽에서 변호사만 한 근 100명 선임했을걸요. 그러면 자, 이 변호사를 우리가 법률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법률 대리인. 무슨 말입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잖아요. 민사사건 가지고 형사도 아닌데. 자,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대신해서 일처리 소송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우리가 법률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변호사를 A, B, C, D, E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 그러면 자, 봐보세요. 아무리 여러 명이더라도 원칙은 뭐라고요? 각자. 그러니까 얘도 대리할 거고 얘도 대리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원칙은 각자라고요. 각자 원칙이야. 각자가 원칙. 그런데 보세요. 본인의 숙권행위란 말을 먼저 해보면 본인의 숙권행위. 가업 입장에서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30명을 선임했다고 쳐볼까요? 30명? 그러면 30명이 각각 개인 플레이 하라고 그렇게 변호사를 30명을 선임할 리가 없잖아요. 이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본인이 야, 너희들 각자 하면 안 돼 라고 공동으로 하라고 묶어버렸다고 이렇게. 원칙은 뭐가 원칙인데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게 원칙인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무슨 행위가 있다면 숙권 행위가 있다면 자, 그때는 각자 할 수 있고 없고 그때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원칙은 뭔데요? 각자. 근데 자, 언제 공동이라고요? 본인의 숙권 행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공동으로 하라 라고 묶어줬다면 공동으로만 해야 한다고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법률의 규정. 자, 무슨 얘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각자가 지금 안 된다는 소리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그래요. 부모. 또 시작했다 하지 말고 제 천사 같던 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용인에 살 때인데 제 아파트 앞에 그 우리은행이 있었거든요. 은행이 앞에가.
근데 제 딸을 데리고 가서 걔가 5살인가 그때가 그랬을 거야 아마. 5살인가 됐을 때 걔를 데리고 와서 그 엄마 빼고 둘이만 갔단 말이에요. 걔를 그때 데리고 와가지고 통장을 제가 2개를 만들어줬습니다. 통장을 2개를. 하나는 적금 통장. 그래서 그 제 용돈에서 용돈 받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돈에서 매달 걔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성인 될 때까지 넣어주려고 그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그걸 왜 만들었냐면 그때 통장을 만들면 우리은행에서 아가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10,000원을 준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장을 만들었다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떻게 그 강의, 그러니까 모든 수입, 강의 수입은 그 집으로 가지고요. 와이프가 관리를 하는데 그 뭐 기타 특강 같은 거 한다든지 그럼 별도로 제가 받아가지고 특강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통장이 계속 이렇게 쌓였다니까, 이게. 금액이 꽤 쌓였겠죠. 몇 년 넣었어? 꽤 많이 넣었지. 한 8년 가까이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은행보다 이게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더 좋은 은행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그래서 적금은 그대로 두고요. 그 통장에, 그 입출금 통장에 돈이 좀 쌓였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걸 갈아타려고 그랬거든, 제가 이게. 근데 그 통장을 제가 만들 때 보면 제 사인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야, 제가. 근데 이 통장을 이걸 깨려고 하니까 돈을 인출, 기타 등 하려고 제가 은행에 갔더니,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갔더니 서류를 떼가지고 가야 돼, 사실. 그냥 무턱대고 가서, 자, 이거 해지하겠습니다, 인출하겠습니다가 안 돼요. 내가 아빠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등등. 그 미성년자 통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가. 그래서 그 서류를 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돈 인출하려고요. 근데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은행원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뺀다고 그랬더니 와이프, 왜 그러냐면요. 그게 지금 그 부모라고 적었던 게 친권자가, 제가 지금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친권자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을 아무리 제가 만들고 제가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인출하려고 그랬더니 은행원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하고 통화를 직접 해봐야 되겠대.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공동이거든, 공동.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시침촉대고 왜요 그랬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가족관계 측면에서 보니까 친권자가 부모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제가 만들었더라도 엄마, 즉 와이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제 비상금인데요, 막 이랬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규정이 그렇다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도 떠본 거지, 계속 은행원을. 그래서 결국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서 은행원이 제 와이프랑 통화하더라고. 부근되신 분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동의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인출이 됐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률에 규정, 그러니까 부모의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아무리 아빠인 제가 통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 혼자 할 수가 없다고요.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제 얘기고요. 그 몇 년 전에 그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분쟁이, 미성년자랑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 자체가. 그러면 미성년자랑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의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규정이 그래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 수강생이었는데 사고 나버린 거예요. 교통사고. 근데 아파트 그러니까 입구 쪽 말고 뒤쪽에, 이면도로 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막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초등학생 애가 이쪽에서 달려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각지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나는 출발을 하려고 하고 이쪽에서 탁 돌아와 버린 거지. 그래서 걔 발이 밖에 들어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이상한 양반이 선생님이 어차피 공인중개 자격증 시험 볼 거고,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도 안 볼 건데 그냥 그래봤자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뭉개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검사랑 싸웠다니까요.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나와버린 거지. 근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오니까 검사가 진짜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기소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부랴부랴 절을 찾은 거지. 교수님 점심 식사 좀 하시죠.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 그게 그냥 점심 식사인지 뭔가 물어볼 건지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그 사건이었어. 그 사건. 근데 지금 문제가 횡단보도이고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얘니까 얘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고 관절이면 성장판이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식당에서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실무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후배 중에 변호사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스피커폰을 이렇게 켜놓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직접. 이렇게 들으라고 직접. 그래서 걔 입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 사건 가지고 실형이 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얗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탄원서 적어주고 내가 남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탄원서 판사한테 뭐 적어야 되잖아요. 이게 적고 해가지고 제가 겨우 어떻게 이제 무마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의를 원하고 합의를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금액 얘기는 하기 싫고요. 자 그런데 합의를 보러 간다 할 때 제가 분명히 가르쳐줬거든. 틀림없이 엄마 혼자 나올 거다. 근데 그쪽이 지금 피해자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서로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부모 즉 엄마의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안 되고 아빠의 인감증명서 두 통이 필요하다. 꼭 그렇게 받아와서 합의서를 재판부에 넣어라.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그걸 또 까먹어버리고 엄마 것만 인감증명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사인을 받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 합의 봤는데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두 통 다 받았냐고. 아니요. 엄마 것만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근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뭐랬냐면 안 된다고 그랬지. 판사가. 아버지 거 다시 인감증명서 떼오라고. 합의서를 두 번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처음에 끝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살아가면서 알아두시면 좋아. 미성년자랑 어떤 일이 터졌다. 그리고 그 친권자가 부모가 둘 다 있다. 그러면 두 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공동대리. 그러니까 법에서 법률 규정 공동으로 하라고 돼 있는 사건들, 일들은 무조건 공동으로만 해야 되는 거지 혼자 처리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동으로 하라는 건데 공동. 자, 도대체 뭘 공동으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공동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고요. 의사결정 공동.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변호사를 30명을 제가 선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법원에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 변호사들 30명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저도 말할게요. 그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변호사들이 깍두기 형님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30명이 모여서 이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이제 끝났는데, 자, 대리인이 아무리 여러 명이더라도, 자,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자, 시작. 원칙, 각자. 시작. 원칙, 각자. 원칙, 공동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이해가 되겠죠? 자, 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원칙 각자야. 원칙 각자. 저희 집도 그래요. 원칙 각자. 따로 원칙 각자. 자, 원칙 각자. 그리고 예외가 공동이다. 예외 언제요? 본연의 수권행위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자 공동으로 하세요. 의사 표시 공동입니까? 결정 공동입니까?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02페이지 자 법조문 좀 보실까요? 자 대리권의 소멸 법조문 보세요. 자 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자 본인의 사망이 있죠. 사 동그라미 본인의 사망에서 사 동그라미 쳐봐요. 사망에서 2호에서 대리인의 사망 그랬나요? 사 동그라미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금치산자라고 금치산 그리고 파산에서 파 동그라미 파산에서 파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재판 보시죠. 그 노트 필기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3월 달에는 남용을 할 거예요. 남용 대리권의 남용 그러니까 대리권이란 이게 대리권이야 일할 수 있는 권한이냐 받아서 범위 정해져 있다. 대리권을 줬지만 대리인이만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 남용은 뭐냐면 줬는데요. 100을 줬는데 대리인이 120을 했다. 이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3월 달에 할 거예요. 3월 달에. 자, 그리고 자, 공간을 남겨놓으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나한테 욕하지 말고. 선생 그만 좀 적어라! 막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요. 자, 그리고 한 4줄 정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4줄 정도. 자, 그리고 자, 대리권의 소멸.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보면 자, 이모들이 법정들의 공통 등 소멸 사유가 뭐냐면 자, 본인의 사망.
쉬워요. 보세요. 본인의 사망. 자, 본인이 돌아가셨대요. 대리라는 게 대리는 행위만 하는 사람이죠. 효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본인. 시작. 효과 본인. 시작. 효과 본인. 효과를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데 효과를 받을 본인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대리인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그리고 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자, 행위를 한 자, 대리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대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대리권 소멸. 자,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 이랬는데 이렇게요. 이걸 제가 금치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치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또라이가 됐다니까. 또라이가. 자, 그리고 대리인의 파산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사사금파 이랬습니다. 시작. 사사금파 한번 더 해봐요. 사사금파. 금이 사사금파래. 자, 금치산이 성년후견 개시 또래가 됐다는 소리인데 시험에 나온다면 얘만 나와요. 얘만. 파산. 자, 그러면 놓고 보면 봐보세요. 본인 쪽에서는 본인 사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은 본인 파산이 아니라 대리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더 이상 대리 활동할 수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봐보세요. 대리인이 돌아가셨다. 대리권 소멸 맞죠? 대리인이 또라이가 됐다. 대리인이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근데 대리인이 파산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더 이상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다는 소리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대리권을 주는 게 매매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게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도금과 잔금 합쳐서 한 20억 돼요. 그 20억이라는 돈을 누가 현찰로 줍니까? 뭐 해줘야 될까? 계좌이체. 계좌이체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금융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없다. 이 소리. 자, 그러면 본인 파산, 대리인 파산. 대리인 파산. 본인은 파산하더라도 누가 받아주면 돼? 대리인이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서는 본인 쪽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본인 사망. 다시요.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뭐라고? 시작. 사금파. 사가 뭐예요? 본인 사망. 또 대리인 사망. 또 금은 성년. 자, 봐봐요.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자, 성년후견 개시. 이걸 금치산이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파산, 누구 파산? 대리인 파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시 외출하는 분이 계셔. 자, 다시 돌아와 봐요. 자, 똑똑똑 들어오세요, 빨리. 자, 그리고 자, 이번엔 104페이지 대리 행위. 자, 법조문을 먼저 봅니다. 법조문을. 자, 105페이지가 보면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냥 제가 판서로 쭉 해버린 게 저는 강의하기 편한데 법조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자, 105페이지. 자, 대리행의 방법 또는 방식 그래서 114조 대리행의 효력 그래서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랬나요? 그걸 전체를 동그라미 치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전체 동그라미 그걸 그리고 거기다가 적습니다. 현명이라고. 그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현명. 적어봐. 현명.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자, 직접 누구에게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랬나요? 그러니까 무슨 명하면 현명하면 자, 효과가 누구에 간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본인 세모 자, 효력 세모 연결 이렇게 본인 세모 효력 세모 연결 그렇게만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 항은 됐고. 자.
자,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 이제 대리행위가 될 텐데, 여기 봐보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자, 대리행위는 뭐냐? 어렵습니다. 대리권은 쉬운데 대리행위가 어려워. 그래서 대리의 3명과 관계에서는 다 어디서 틀리고 오냐면 대리행위에서 틀리고 와요. 대리 효과는 틀릴 일도 없고. 자, 그러면, 자, 도대체 의부터. 그러면 이게 대리행위가 되려면, 이게 대리행위가 된다는 말은 대리는 뭐만 하고, 행위만 하고, 효과는 누구? 본인. 자, 시작. 효과, 본인. 효과가 본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대리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현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명? 현명. 자, 현명이 있어야 됩니다. 현명이라는 게 한자가 정말 어려워요. 한자가 드러날 현에 이름명 이랬습니다. 한자로는 드러날 현에 이름명. 그게 무슨 소리냐? 현명. 자, 현명이란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그래요.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행위가 된다고요? 대리행. 이게 대리행입니다. 그러면 대리행위가 되는 순간에 자, 효과는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이제 대리행이니까 효과는 누구? 시작. 본인. 이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본인에게 넘어가는 대리행위가 되려면 무슨 명 하고 시작하라고요? 현명. 현명이 자, 드러날 현의 이름명이라고 그랬다면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드러날 현 이름명.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현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면 현명인데, 현명. 자,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다.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승현의 대리냐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죠? 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현명만 해주면 돼.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현명의 모습은 이제 판례. 자,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랬습니다. 자,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문장. 위임장을 제시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게 현명입니다. 저 좀 봐보세요. 자, 제가 본인이고요. 대리인이고요. 상대방. 제가 아파트 매매 가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를 하세요. 봐보세요. 자, 제가 대리권 주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대리를 하세요라고 말로 했잖아. 그러면 제가 말로 대리권을 줬다면 이분은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이승현의 대리라고 말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현명이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 말로 나는 이승현의 대리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안 믿을 수 있잖아. 불신의 시대인데 지금.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분에게 대리권을 줄 때 대부분 위임장을 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대리 됐다. 가서 나는 민법 선생의 대리냐라고 말하면서 무슨 장을 딱 보여주면 돼. 위임장. 그게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명 해야 뭐가 된다고? 현명해야 대리가 된다고요. 현명. 자, 이 원리는 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제가 이미 인문과학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깨야 됩니다. 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대리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행위가 대리행위가 돼서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행위가 대리행위가 돼서 효과가 본인에게 넘어가려면 대리인이다 아니다가 안 중요해요.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본인 자, 얘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상대방. 그래서 얘가 와서 자,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되려면 대리 행위가 되려면 이 매매를 할 때 무슨 명을 해야 한다고요? 현명.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갑의 대리냐라고 말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꼭 말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장을 보여줘도 돼요? 위임장. 그러면 현명한 거라고. 그래서 자, 현명을 했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갑의 대리냐 이 소리를 했다면 이 매매 행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대리 행위. 이래야 대리 행위가 돼서 이런 행위만 하고 쏙 빠져나가고
효과는 자 누구에 간다? 본인. 이게 대리행위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자 본인 자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대리인 아닙니까? 대리인 이렇게 자 상대방 자 매매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얘가 대리인이더라도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더라도 이 매매를 하면서 얘가 현명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갑의 대리냐? 라는 소리를 안 한다고요. 이 소리를. 그럼 상대방 얘가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무슨 명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행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대리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행위가 효과가 본인에 가는 대리 행위가 되려면 대리인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냐.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따질 거라고요. 현명을 했다면 일단은 대리 행위를 했다고 부른 거고 현명을 안 했다 그러면 대리 행위가 아닌 거라고요. 자 본인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대리 아니죠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런데 상대방 자 우리 근데 와서 매매하자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무슨 명 했습니까? 현명을 해버린 거잖아 지금 이렇게요. 그러면 무슨 권 없는 애가 대리권이 없으니 무권 이거잖아요. 이게 대리권이 없는 애가 현명을 했다 무슨 행위란 겁니까? 대리 행위를 한 거라고요. 이걸 무권 대리 행위라고 부른다니까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현명했다면서요. 현명하면 대리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무권 대리 행위라 하고 이걸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권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거지. 결론이 자 이자한테 대리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무슨 명 했다 현명을 했다 그러면 대리가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대리가 되려면 무슨 권이 있는 애가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무슨 명하고 현명하고 행위를 했다면 뭐가 된다고? 대리가 된다고. 그러면 현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냐라고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어요. 말로 하건 위임장을 보여주건 방법에 제한은 없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현명의 모습은 무슨 장을 제시하고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현명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는 현명 안 했다는 거지. 자 현명을 하지 않았대요. 현명하면 대리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현명 안 했대. 그러면 현명 안 했다면 현명 안 했다면 무슨 행위 아니야 이거?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면 대리행위 아니야. 그러면 자 누구에게? 대리행위 아니니까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 아닙니까? 대리행위 아닌데. 대리행위가 되어야 효과 본인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봐보세요. 자 여기잖아 지금. 대리인이지만 현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행위 아니래. 그러면 효과는 본인에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떡하라고 얘는.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현명을 하지 않으면 자 대리인이 아니야. 그 행위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요. 본다. 아예 대리인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니까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본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슨 명 하지 않으면 현명 안 하면 자 아하 그러니까 자 이 행위가 대리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리가 되려면 현명하고 시작해라.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현명을 안 했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알겠죠?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면 효과가 본인에게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 하나 더 나중에 3, 4월 때 할게요. 그런데 자 현명을 안 했답니다. 자 현명을 안 했다. 자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우 짜증. 자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겨우 좀 이해했는데 또 갑자기 또 짜증나게. 자 그러면 현명 안 했는데 대리행위가 된대요. 자 언제 그러냐면 그랬더니 자 상대방이 자 알았거나 악이 자 또는 자 알 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 현명하지 않더라도 자, 대리인이 된다. 그러면 대리인이 되면 효과가 누구에 갈까요? 시작. 효과 본인. 이 말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건물주고요. 자, 이분이 제 건물 관리인이야. 근데 제 건물 관리인으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서는 다 전부 다 제 건물 관리인 대리인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자, 이분이 자, 왔는데 이미 이승현의 대리인한 걸 알고 왔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미 나를 대리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입 아프게 저는 20년 전부터 이승현의 대리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 우리 곧 있으면 설날인데 봐봐요. 명절 때 친척들 보면 제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그러면 10년째 살았다면 친척들이 제 와이프란 걸 다 알잖아요. 얼굴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지금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우리 와이프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민법 선생인 거 알죠? 근데 제가 돌아서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민법 선생이고요. 제 이름은 이승현이고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미 제 이름 다 아는데. 어째 뒷동네를 모르나 지금 아직?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별도로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자, 이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넘어가는 대리인이 되려면 자, 시작 무슨 명하고 현명하고 시작해라. 그러면 현명했다면 대리인이 돼서 효과가 본인에게 간다. 그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뭐 흔들면 돼? 위임장. 근데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슨 행위가 아니고요. 대리인이 아닌 거고요. 대리인 행위가 아니면 효과가 본인에게 안 가지요. 자, 누구에게 갑니까? 대리인 자기를 위한 행위가 된다. 이렇고 현명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있다. 언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경우라면 현명 안 해도 대리인이 된단 말이지. 됐죠? 자, 이번엔 하자. 이게 어렵죠, 여기가. 그러면 이 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이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아파트 하자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하자는 뭐예요? 하자가 뭐냐고. 연습해 줬는데 그렇죠. 하자 사기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가 있다는 말은 사기, 강박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 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 사기를 당했다,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기타 등등 하자가 있다 없다를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데 행위자가 누굽니까? 행위자가 누구예요? 행위자가 누구죠? 원칙. 아니 대리 행위를 했다는 말 행위는 대리냐는 거죠. 행위자가 대리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 자, 예외가 본인 기준이래요. 자, 이건 3, 4월 달에 하도록 하고 자, 위에 것만 할게요. 자, 대리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 좀 봐보죠. 자, 판례 2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자, 뜻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매매를 하면서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현명했습니다. 무슨 행위죠, 이제? 대리인. 자, 그런데 상대방 얘가 대리인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다니까요. 기망? 그러면 지금 누가? 대리인이 사기당해서 매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이 행위는 현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무슨 행위가 되는 거고요? 대리 행위가 되는 거고요. 대리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당해서 뭐 한 겁니까? 사기 당해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에 무슨 자가 있다 이제는 하자가 발생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하자가. 그러면 자, 저 매매 계약을 무슨 소할 수 있다죠? 취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혹은 상대방 얘가 이 매매를 하면서 대리인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자 본인 자 대리인 상대방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매매 행위를 하면서 자 대리인이 현명했다. 현명 무슨 행위죠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에 대리인이 아닙니까? 대리인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를 따질 때는 대리인 기준이라면서요. 그러면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거지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하자가 게 있다 없다. 하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한들 이 행위를 무슨 소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취소가 없다고요. 하자가 없는 거라고요. 에이 선생님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왜 안 될까요? 봐보세요. 자 원리 원칙들 한번 설명해 볼 때 들어보세요. 자 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나마나 본인이 예를 들어서요. 자 얘를 대리로 만들려면 대리권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5억에 팔아오라는 대리권을 줬네. 그러면 대리는 받은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에 팔아와야 합니까? 5억. 무조건이야 무조건. 받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대리인이 상대방에 5억에 사라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 그 아파트 5억 아니라 자 5천만 원밖에 안 돼 라고 여기다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대리는 얼마에만 매매를 해야 됩니까? 5억이지. 하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게 원리 원칙 설명인데 자 이게 좀 힘들면 봐보세요. 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누구죠? 행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리인이라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직접 사기 공포심을 느꼈다면 하자가 있는 거고 대리인이 사기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니라면 하자가 없다. 이렇게 구분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에게 사기를 쳐봤자 행위는 받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무슨 소가 안 돼요? 취소. 이게 원칙이다. 네. 자 예외적으로 뭐 특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인 지시 그런 경우에 본인 기준인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건 3, 4월 달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대리권을 받아서 내가 일감을 받아서 행위를 할 거예요. 내가 자 이 행위가 대리행위가 되려면 무슨 명하고 시작해라. 현명. 그래서 현명을 했다면 이제 무슨 행위가 될 거고 대리행위가 될 거고요. 대리행위가 될 거고 대리행위가 되면 효과 누구? 본인. 시작. 효과 본인. 효과 본인. 됐나요? 그런데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무슨 명 안 하면 현명을 안 하면 대리행위 아니야. 그러면 효과는 본인에게 안 가요. 그럼 효과가 본인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리인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자 상대방이 이미 대리한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경우라면 무슨 명 안 해도 현명 안 해도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 사기를 당했다. 공포심을 느꼈다.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왜? 행위자가 대리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대리인이 기망당하여 그러면 하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문장이 본인이 기망을 당하여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된다 이 소리. 됐습니까? 자 그리고 대리 이번에는 자 이건 이미 해줬는데 자 시작 효과 본인. 그러니까 효과란 말이 보이면 이건 무조건 누가 갔습니까? 본인. 무조건 다 본인이 가져요. 그래서 자 법률 행에 따른 효과건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건 아무튼 효과란 효과 자 효과는 전부 다 누가 갖는다고요? 본인.
이제 좀 봐보세요. 자, 보십니다. 자, 이렇게.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일감을 받아서 얘가 행위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죠. 이 행위에 따른 효과 누가 가져요? 본인. 이 말이잖아, 이게. 이건 했잖아요. 되겠죠? 그런데 밑에 쪽에, 자,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라는 걸, 자, 이 매매 행위를 하면서, 자, 상대방 얘가 대리에게 사기를 쳤다고, 기망. 방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 이 대리 행위에 하자가 생겼나요? 하자 있나요? 있죠. 누가 사기당한 건데? 대리인.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110조에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했다면 무슨 소 할 수 있다. 취소. 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 법정. 정해져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대리인이 사기당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이 됐는데, 아무리, 봐보세요. 아무리.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한들, 처음부터 대리는 본인이 시킨 대로만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에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약 체결만. 가서 해제할 권한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고 한들 받아온 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았다면 그거밖에 못해요. 취소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취소권도 누가 갖겠습니까? 본인.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 또 마찬가지 누가 갖는다? 본인. 그러면 선생 대리는 못하는 거야? 아니요.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본인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네가 사기당했으니 자 내가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줄 테니 이걸 특별수권이라고 그래요.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네가 취소하라. 이걸 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새로 받아오지 않는 한 대리는 할 수 있고 없고 모두 다 누가 갖는다고? 본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효과는 누가 갖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본인의 그러니까 행에 따른 효과건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건 그래서 무슨 권 이렇게 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손해배상 청구권 아무튼 권이란 말이 붙었다. 누가 갖습니까? 본인. 권도 본인이 갖는다 이러시면 되겠지. 얘로 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일단 끝난 것 같은데. 자, 정리해봅시다. 자, 뭐 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거 봐보세요. 자, 일단 3명관계 끝났네요. 자, 대리권이 있죠. 묶어봐야 하나 박스로. 자, 일감을 줄 거예요. 일감을 주는 걸 뭐라고 그래? 대리권 수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해보면 자, 권한이다, 권리다. 권한지 자격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 자, 누가 줍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 계약이죠? 단독행위다. 자, 단독행위니까 뭐 가능? 차례 가능. 됐습니다. 자, 범위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뭐만 할 수 있죠? 가서 말도 하고 너무 쉽잖아. 그러면 매매 관한 대리권 좀 매매 이러면 너무 원시적인 거고.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가서 능동, 수동 되고요. 중도권 잔금도 수령할 수 있고 잔금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줄 권한도 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중동과 잔금을 줬다면 더 이상 본인에게 상대방은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뒤가 똑같은 건데요. 자, 가서 경매 신청하라고 그랬다. 신청만 취하 안 돼요. 가서 영수 돈 받아라고 그랬다. 영수만. 됐나요? 계약 체결이면 체결. 알겠죠? 수령 돈 받아와라. 수령만. 채무 면제 줄 권한은 없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데 이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 거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냐? 그러면 보존행위는 지키는 거죠. 무제한 다 된다. 그리고 자 이용 계량행위인데 언제 할 수 있죠?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한다면 할 수가 없다. 논을 밭으로 계량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자, 예금을 사채로 안 돼요. 예금을 주식으로 안 된다. 이게 대리권의 범위. 자, 대리권의 제한 줬는데 못해. 자,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자기약 상방대리 안 돼. 허락이 있으면 돼. 자, 다시 자, 대리인 여러 명이야. 공동대리. 자, 그래도 원칙은 원칙 각자. 원칙 각자예요. 원칙 각자. 저희 집도 각자라니까 각자. 원칙 각자. 알겠죠? 자, 예외가 공동인데 법률에 정해져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습관행위가 있다면 공동. 뭘 공동으로 하는 거죠? 몰려다니면서 말하는 겁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표시 공동이 아니라 결정 공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한. 그리고 남용이 있고, 남용은 다음 달에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대리권의 소멸. 시작. 금파. 이러시면 돼. 사망, 누구 사망?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또라이, 성년 의견 개시. 그리고 파산. 누구 파산? 대리인 파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을 줬다 소멸되는 경우 있겠죠. 자, 그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 대리가 되는데 이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발생되는 대리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현명하고 시작하라고. 현명이 뭐예요?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한 거야? 본인을 위한 거야.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냐? 그렇죠? 하는 방법에 제한은 없는데 뭐 흔들면 돼. 위임장을 제시했다.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본인에게 넘어간다. 현명 안 했다.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면 효과가 본인에게 없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현명 안 해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대리인이 된다.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현명하고 행위를 했는데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도 행위자가 누구이니?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기망, 대리인이 공포심을 느꼈다. 강박이면 하자가 있는 것. 이거 무슨 소가 돼요? 취소. 그러니까 취소권이 발생이 되지만 그 취소권 누가 갖는다고? 본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는 대리인 기준, 본인 기준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를 했다면 효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본인. 그 모든 효과,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 이건, 효과 다 누가 갖는다? 본인. 다시 시작. 효과 본인. 시작. 효과 본인. 그래서 무슨 권 이렇게. 권이라는 권은 다 본인이 갖는다고요. 알겠습니까? 담보 책임. 나 아직 안 배웠는데. 담보 책임 누가 물어갈 수 있을까요? 본인. 다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있다면 다 틀린 질문이에요. 다 누가 갖는다요? 본인. 이렇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래서 대리의 삼명관계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111페이지에 가보면 복대리가 있죠. 자, 복대리부터 10분 쉬었다 할게요.